연사들이 있습니다. 한 분도 소개할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연사입니다. 서울 원초초등학교 2학년 손지호 연사의 연재는 특별히의 고독한 도전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비야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앞으로 50년 이내쯤 몰디브와 투발루 등이 물에 잠길 수 있고 운석 충돌과 화산 폭발, 코로나19 같은 전염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많은 생명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폭염과 폭우, 가뭄 등의 자연재해와 식량 부족 등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으로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지구는 대멸종을 5번 겪었는데 지금의 지구온난화로 6번째 대멸종이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미래 시대를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이 절실히 필요한 거의 비상사태의 시점입니다. 떨리고 있는 기자의 목소리를 듣고 저는 공포심마저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삶의 모든 분야의 화두는 환경이 되어야 하는 이때 저는 오늘 저처럼 초년기인 2018년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했던 그레타 툰베리를 먼저 소개할까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15세였던 스웨덴 출신 툰베리는 지구 환경 파괴에 침묵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이지 않은 주류 정치인들과 어른들에게 다양한 의미에서 등교를 거부했으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2019년 전 세계적인 기후 관련 동맹 휴학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그래서 2019년 타임 올해 인물에 선정되었고 2019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선정되었을 정도로 청소년층에게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켜왔습니다. 또한 전 세계인에게 기후변화에 맞서는 의미 있는 행동에 영감을 주었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이끌었던 환경운동가입니다. 지구온도가 1도 오르고 아직은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어 체감하지 않기 때문에 미래 환경을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습니다만 기자가 거론했던 태평양의 아름다운 산호섬인 투발루는 지금 2개의 섬이 잠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공고를 절대 지나치지 맙시다. 이렇듯 지구 환경은 오래전부터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식을 제일로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쯤이 아닌 나부터 실천의 의지를 가지고 탄소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마음 지금부터 바로 실천합시다.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과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툰베리의 부족한 환경운동을 공성하 우리 환경에 대한 절실한 의식을 가지고 행동해야 하겠습니다. 즉 도시를 아름답고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어 자동차를 타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도 챙기고 아름다운 자연과 교감하며 환경도 살리는 다양한 효과를 생각해 봅시다. 이렇듯 나의 단순한 행동 하나하나의 실천의식과 툰베리의 고독한 도전에 동참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잊지 맙시다. 네, 다음은 울산 호정중학교 2학년 이하윤 연사의 연재는 올바른 한글이 님이 되도록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리버스 탕후루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리버스 탕후루는 요즘 한국의 Z세대가 호떡을 부르는 또 다른 말이라고 합니다. Z세대 사이에서 중국의 간식인 탕후루가 뜨기 시작하면서 탕후루와 비슷한 맛이 나는 달달한 음식, 설탕 코팅을 입힌 듯한 매끈한 질감의 제품에 탕후루를 붙여 말하는 것이 유행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호떡은 설탕으로 만든 소스가 밀가루 반죽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과일 표면에 설탕옷을 입힌 탕후루와는 반대라는 뜻을 담고 있어 뒤집힌 탕후루, 즉 리버스 탕후루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권력계 난 대학 시절 묵집과를 전공했다는 사실, 막불마 등 다양한 밈까지 한국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Z세대 사이에서 많은 신조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같은 세대 사이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듣는다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유행하고 있는 지금 각 세대 사이에서도 올바른 한글 사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본래의 아름답고 풍성했던 한글이 흐려져 가고 있다며 오랫동안 내려져온 한글 어휘 자체를 앞으로도 유지하고 세대에 걸쳐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다른 쪽에서는 처음 한글이 탄생한 이후로 한글의 시간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져 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유행하거나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말들을 수용하고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새로운 언어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합니다. 어느 한쪽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백성 모두가 너나 할 것 없이 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님의 뜻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세대에 관계없이 모두가 이해하고 말할 수 있도록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한글이 글로벌 시대 속 세계 무대에 섰을 때 전 세계인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겨 사용하는 언어의 반열에 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와 같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미있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유명인들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올바르고 아름다운 한글이 지금의 Z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밈이 되도록 만드시다.
그렇게 되었을 때 한글 본연의 뜻과 매력이 전 세계에 그대로 전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큰 소리로 말씀드립니다. 네, 다음은 대구 서울중학교 3학년 김경민 연사의 연재는 자존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위기라면 원작자나 행운이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 놀라운 신문이들이 나타나 그 위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무기들보다도 더 놀라운 무기가 있답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외국 언어 학자들이 부러워하는 우리의 한글입니다. 최고의 무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시대에서도 대표적으로 자랑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글이야말로 지금부터 581년 전에 창제되어 지금까지 더욱더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또한 세계 속 K-스피치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글은 우리 대한민국 결의 문화요 자존심입니다. 한글은 과학성과 천지인의 조화로 창제되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 모두는 일상생활에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만큼 우수한 문자가 앞으로 또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자랑스러운 무기인 한글을 우리 후손들과 세계인들에게 왜곡시키지 않고 잘 보급하여 우리의 위대한 문화유산, 영원한 대한민국의 무기로 만들어보자고 이 연사 여러분들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조들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들의 중요성을 알고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꿈을 세우셨고 일본의 핍박에도 우리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합니까? 인터넷 또는 길거리의 간판들을 보십시오. 여기가 우리나라인지 아니 한글을 사용하는 나라인지 여러분 이래서야 어떻게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이라 할 수 있으며 외국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백일민족, 아름다운 한글을 가진 나라라고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알프스부트라는 프랑스 작가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작품에서 목걸을 잊어버리는 것은 가슴에 있는 죄수의 열쇠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외래어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말, 우리 글만큼은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력이요
진정한 최고의 무기이자 우리의 자존심을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이 행사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힘주어 주장합니다. 네, 다음에 서울 목동중학교 2학년 송태현 연사의 연재는 한국어를 세계인의 언어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요즘 SNS상이나 대화 중에 이 말이 무슨 말이지? 하고 어리둥절하며 궁금해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저 역시 자주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원네스, 정치, 주술이라고 우리말이지만 고삐가 풀린 외래어 같은 말의 뜻은 원네스는 완전 내 스타일, 무고치는 당연히 모든 치킨은 좋다, 주소 불러는 주술로 우리말의 줄임말 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공항을 가고 외국 여행을 하더라도 K-팝이나 K-드라마, 그 외 영화나 음식 등 한국 문화의 성장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김치는 기본이고 전 세계인이 K-팝을 따라 부르며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 하는 공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한 언어 이상의 의미로 한국어의 위상이 높아져가고 있는 일인데 정작 자국민들의 언어사항은 어딘지입니까? 방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분별한 주술말은 한국어의 가치를 훼손하고 왜곡시킬 수 있으며 비속어까지 머물러 언어 동족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언어는 모든 이들의 의사소통을 편하게 하기 위한 수단인데 줄임말과 비속어는 부모와 자식, 세대 간의 간극을 벌어지게 하는 불청객 바이러스임을 인식합시다. 여러분, 눈부시게 발전하는 한국어의 위상은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입니다. 인공지능 AI가 한국어를 세계인의 언어로 이끌어갈 그날까지 줄임말과 비속어 사용을 줄이거나 쓰지 않는 나의 관심과 작은 힘, 우리 모두의 힘이 절실한 필요가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해. 오빠 같은 우리말을 이제는 전 세계 어느 곳을 가고 자연스럽게 말하고 쓰고 있습니다. 또한 루이비통 구찌 등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한국어를 제품 디자인에 활용한다는 사실을 참으로 기쁘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플렉스에서 레아르킨의 유다비가 라고 흔히 말합니다. 플렉스는 자신의 소비를 마시거나 자랑할 때 사용하는 신조어이고 레아는 진짜 정말을 대신하여 쓰는 스페인어이며 유다는 뭐와 답의 특성어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전 세계가 한국어의 아름다움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요즘 오히려 우리가 대화나 SNS상에 시작할 정도로 영어와 외래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전 세계인이 아름다운 표준 한국어를 바르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봅시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순수한 한국어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한국어 단어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공유합니다.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상공 이름에 외국어나 외래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김밥, 순수 우리말을 그대로 상품명에 사용하자는 운동도 벌여봅시다. 끝으로 우리들은 외국 여행을 할 때나 외국인을 만났을 때 쉽고 쓰기 편한 우리말 한국어를 많이 사용하면서 알려줍시다. 한국어가 세계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도 먼저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경북 장흥중학교 2학년 도연우 연사의 연재는 한국어 운명의 힘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세계 한국어 운명대회에 출전한 연사 여러분, 그리고 청중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 호랑이 지도의 꼬리 부분에 위치한 경상북도 최대의 도시 포항시에 살고 있는 여중생입니다. 저희 집은 상대를 이어온 웅변 집안입니다. 외할아버지께서는 60년 가까이 웅변을 하셨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40년 가까이 웅변을 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엄마 뱃속에서부터 웅변을 듣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 15년 경력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저는 7살 때 태국에서 열린 21회 세계 한국어 웅변 대회에 참가하기 시작해서 한국이야 대회 첫 단체전 일본 단체전에 참가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언니 오빠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웅변을 했으니 서로 부족한 부분도 도와줄 수 있어 많이 떨리지 않았는데 이번 대회는 혼자다 보니 굉장히 많이 떨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웅변을 통해서 한국어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 공부가 아니라 대회를 나갈 때마다 한국어 사랑, 한국어 세계화를 외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바르게 쓰고 말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행동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웅변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외쳐와 한국 웅변의 가사를 보면 웅변은 세계인의 미래이고 세계인의 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한국 웅변을 세계인의 미래이자 세계인의 희망이라고 할까요? 대한민국 웅변의 역사가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웅변가들이 등장하여 조국의 독립을 부르짖기도 하고 6.25 전쟁이나 새마을 운동을 겪으며 조국의 근대화를 위해 공을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웅변은 대한민국 건국과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웅변을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알려야 할 때입니다. 웅변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해준 것처럼 한국 웅변을 통해
언어가 없는 민족에게 한국어를 전파하고 한국어 웅변의 정의와 감동의 말을 통해 전 세계에 평화와 희망을 전해야 합니다. 나부터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부터 우리 한국어를 사랑하고 바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언젠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나라가 될 것이고 한국어 사랑을 통해서 지구촌을 하나로 묶는 한국어 세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젠가 세계 한국어 웅변대회가 우리보다 포항에서 개최되면 참 좋겠습니다. 푸른 동해 바다에서 일출을 보고 세계 촬영 1위기업 포스코의 아름다운 야경을 즐길 수 있는 경상북도 포항으로 오이소! 네, 다음 중고등부 마지막 연사입니다. 서울 목동중학교 소방역 송태희 연사의 연재는 오빠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엄마! 엄마! 아빠! 여러분, K-팝 공연장에서 외치는 이 오만한 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싱가포르에 살 때 K-팝 공연장에 갔었는데 열광하는 언니들이 우리나라 가수들을 보고 오빠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 오빠라고 부를까? 오빠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지? 저는 외국 언니들이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매우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추어 배구 선수인 우리 아버지를 응원하기 위해 배구장에 갔을 때 또 오빠란 말을 들었습니다. 20살 반 넘은 싱가포르 언니가 50살 우리 아버지에게 오빠라고 불렀고 또 다른 청년들도 오빠 화이팅! 이라고 외쳤습니다. 원래 오빠란 말은 가족 중 손이 남자 형제를 여동생이 부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자 가수나 연예인을 상징적인 의미로 오빠라고 부르고 이것이 퍼져서 듣기하는 외국인들이 한국인 남자를 보면 오빠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젊은 배구 팀원들 역시 한국인인 우리 아버지를 무조건 오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류 문화와 함께 한국어가 지구촌에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 말과 들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유행어를 그냥 무조건 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마친 후 저는 식사 시간에 오빠라는 본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배구 팀원들은 제대로 한국어를 배웠다며 기뻐했습니다. 저는 이날 이후로 한국어를 잘못 사용하는 외국인을 보면 정확한 뜻과 발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지구촌에 흩어져 사는 700만 제외 동포가 우리 말과 글의 뜻을 올바르게 알려주는 민간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오빠란 말과 우리 한국어가
다르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경제 8위인 우리 대한민국은 문화 강국으로서도 위상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BTS, 뉴진스 등 대표적인 한국 K-팝 그룹들이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으며 얼마 전에도 영어 신곡을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한국 가수들이 해외 시장을 위해 영어 노래를 부르는 것이 참으로 아쉬웠습니다. 신나는 율동에 맞추어 해외 팬들이 부르는 저 노래가 영어가 아닌 한국어 노래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외 팬들은 발음이 귀엽고 뜻과 소리가 아름다운 K-팝 한국어 노랫말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 속에 담겨있는 의미까지도 제대로 알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시저는 멜로디와 박자를 바탕으로 따뜻한 의미가 담긴 한국어 노랫말을 통해 감동을 주었던 K-팝 본연의 역할을 다시 찾읍시다! K-팝 노래를 작사, 작곡하는 선생님과 가수들에게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한국어 노랫말을 많이 사용해 주십시오. 글로벌 시대 해외 시장에서 영어 노래가 필수적이라면 그 음원의 한국어판도 꼭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인들은 한국어로 흥겹게 노래하며 춤을 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한국어를 지구촌에 보급하는 길입니다. 지구촌 어디를 가더라도 올바른 한국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합시다. 네, 이것으로 중고등부 연단들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